목표에다가 질적으로 새로운 목표가 더해지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7급만 준비하다가 뭐 보험 삼아 9급도 좀 보자. 그래서 9급도 목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의 목표가 교육이나 연구가 목표였는데 뭐 국민계도, 현실 참여, 사회봉사 이런 게 추가되면 그런 게 목표의 다원화예요. 그러니까 추가는 바뀌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게 다원화입니다. 승계는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될 수 없을 때 목표가 바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7급을 준비하다가 난 도저히 자신이 없다. 경제학 때문에 안 되겠다. 경제학 없는 9급으로 가자. 그래서 아예 7급을 포기하고 9급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승계입니다. 승계. 그리고 9급 시험 합격하고 나서 7급도 한번 해보자. 임용 안 받고. 요즘 그런 학생들 많더라고요. 9급에 합격을 했는데 임용을 안 받고 특히 유예인 상태에 7급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승계입니다. 승계. 목표 달성이 되었거나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번이 문제예요. 목표의 전환. 이건 이제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거예요.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거예요. 목표의 전환. 디스플레이스먼트. 플레이스먼트, 위치한다는 뜻이고요. 디스는 격하라는 뜻이죠. 디스는 깎인다, 아래로. 그러니까 중요한 상위 목표가 하위 목표로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그 목표의 왜곡, 대치, 전도, 동조, 가행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 열심히 들으려고 새벽잠을 설치고 5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으려고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잠을 설쳐놓으니까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목표가 바뀐 거죠. 앞자리에 앉는 거는 강의를 열심히 듣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못 듣는 거예요. 졸려서. 그러면 그게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목표의 전환입니다. 그 밑에 미첼스의 과두제 철칙, 우리 어제 엘리트론에서 나왔던 이런 것도 다 목표의 전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구성원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고 결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위 20%를 선출한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고 관료를 임명하고 80%는 이제 일반 국민 다수죠. 항상 모든 조직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돼. 이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이 객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걸 결정하고 이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전락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게 과두제의 철칙. 소수가 머리두, 소수자가 지배하는 철칙. 원래 다수가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인데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에서도 소수자가 지배하는 현상이 철칙으로 나타나요. 이게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현상. 그 발생 원인에 보시면 1번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과두제의 철칙입니다. 문제 하나 있긴 한데 안 보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이제 오늘은 분석과 예측을 주로 보겠습니다. 자, 3절. 자, 의제 채택이 되면 어떤 게 문제다, 뭘 해결하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고 이 중에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절의 핵심은 비용 편입 분석이에요. 비용 편입 분석이지만 그 외에 예측 기법이 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220쪽에 1번 대안의 탐색과 평가 쪽으로 가서 이제 C급 100분의 7입니다. 자, 맨 아래 표, 대안의 평가 기준 표 조금 중요하고요. 자, 왼쪽에 날개, 파레토 최적과 2번에 칼드 힉스의 보상 기준. 경제학에 나오던가 이게요. 칼드 힉스의 보상 기준 나오고, 보상 기준 나오고, 파레토 최적은 나올 것이고.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그리고 오른쪽에 로마 3번 모형. 정치 우리가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어떤 대안을 바로 현실에 대입할 수는 없어요. 현실에다 바로 대입해 놓고, 예를 들어 뭐 자기 부상 열차가 시속 500km 달리는데 500km 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세워놓은 뭐 소화기통 이런 게 넘어질 수도 있고 뭐 힘없는 노인분들은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바로 노인들을 가득 태워서 500km 한번 달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모의 상황을 만들어서 결과를 예측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래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킨 대치물,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킨 대치물,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안을 탐색해주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도구, 이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모형을 이제 써야 돼요. 이 로마 3번인데 1번의 의하고 3번의 모형의 역할 그거 좀 알아놓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모형의 종류가 확정적 모형이 있고 확률적 모형이 있어요. 확정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모형이 있고 확률적으로밖에 못 알려주는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을 공중에 던졌어요. 동전을. 그럼 이게 땅에 떨어질 확률은 몇 프로예요? 하늘로 올라갈 확률은 0%고 땅으로 떨어질 확률이 100%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확정적인 모형. 근데 이쪽 그 숫자가 나올 확률과 뭐 100원짜리 동전 그림이 뭔 그림이죠? 500원짜리는 학 그림이 나올지 숫자 500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그건 이제 확률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반반. 그런 게 확률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모형이 확정적 모형. 그다음에 확률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형이 확률적 모형. 그러니까 조금 더 불확실한 상태죠, 그건요. 1번은 확실한 상태고. 그거 좀 아셔야 되고.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